역사적인 평화회담이 공식적으로 결렬되었고 언제든지 대규모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21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JD 벤스 부통령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쟁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으며 이 영상을 볼 때 이미 상황이 악화됐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협상은 금요일 밤 내내 그리고 거의 토요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잠시 휴식이 있었고 양측 모두 휴식이 필요해서 다음날 아침에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통령 JD 벤스가 즉석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들어보시죠. 협상에 부족함이 있었다 해도 원인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히 일하며 우리와 이란의 간극을 줄이고 합의에 진심으로 힘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1시간 동안 이 일에 매달려 왔고 이란 측과 여러 차례 실질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이는 미국보다 이란에 더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일 때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유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전 중이라 유출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약간의 유출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협상이 실제로 며칠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관계자들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월요일, 어쩌면 화요일까지도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바로 베인스의 기자회견 30분 전에 이란 정부가 성명을 내서 오늘 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일요일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 언론이 내보내는 어떤 것도 보도하는 걸 피합니다. 왜냐하면 99.9%의 경우 그들은 그냥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란의 성명 발표 30분 후에 웬스는 기본적으로 이란이 미국의 어떤 레드라인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협상은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모두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난 지 15분 만에 양측 모두 공항으로 향했고 이미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사실 협상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많지 않지만 JD 벤스가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그들은 여기서 거절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모든 세부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1시간 비공개 협상 후 공개 협상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사실은 그들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과 핵무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미국 대통령의 핵심 목표이며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달성하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핵 프로그램, 즉 이전에 가지고 있던 농축 시설들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질문은 이란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단지 지금뿐만 아니라 2년 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란이 이미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란이 이미 대중에게 거짓말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원자력 에너지가 목적이라면 그렇게 높은 농축을 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싶을 때 그렇게 농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게 자국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압박해온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기 전 미국은 이란에게 원자력 발전소용으로 무제한 농축 우라늄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란은 아무것도 구매하거나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었고 이란이 해야 할 일은 이란 내에 어떤 농축 시설도 건설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원자력을 원했던 논리적인 나라라면 누구나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에 엄청난 할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란은 원자력 에너지를 위한 농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세계를 계속 협박하기 위해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한 것입니다.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죠. 그들의 지렛대는 이란이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핵폭탄을 만들겠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원인입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지금 미국은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이 어딘가 핵시설에 숨겨둔 400kg, 즉 900파운드의 농축 우라늄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생깁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 자신들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관리들이 사망했으며 해군과 공군도 소멸했습니다. 그들은 자국 영공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란 관리들은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해도 그들의 입장을 바꿀 의지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유일한 쟁점은 아닙니다. 다른 쟁점들도 있습니다. 그럼 벤스가 답한 다른 질문들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들이 짧으니 전체를 들어보시죠. 젠,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기본 틀이 있었나요? 이란의 동결자산 문제가 거론됐나요? 그리고 그 동결자산에 대해 어떤 결론에 이르셨나요?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란 측이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꽤 유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수용적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에게 선의로 이곳에 와서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프레스턴. 부통령님, 협상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셨습니까? 협상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휴식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여러 차례 협상 동안 대통령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셨습니까? 그리고 협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대통령과 꾸준히 대화했습니다. 지난 21시간 동안 대여섯 번, 12번 정도 통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쿠퍼 제도, 피트, 마르코, 그리고 전체 국가안보팀과도 대화했습니다. 스컷 베신과도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의로 협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팀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간단한 제안, 즉 우리의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인 하나의 이해 방식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체 기자회견은 약 4분 30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것은 역사상 가장 짧은 부통령 기자회견의 세계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에 벤스는 미국이 새로운 조건에서 매우 유연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 유연성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협상 초기와 달리 미국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요구는 점점 완화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이란에게 사실상 전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협상 직전에 가장 최근 제안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이란이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갖는 것을 허용하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수량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제 미국이 아마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더 많은 양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양보하면 그들도 다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요구도 처음부터 거의 변함없습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농축된 우라늄을 반환하며 물론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대리 세력 관련 요구에 어떤 양보를 제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엔 일요일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토요일 아침에 녹음 중이며 모든 정보는 방금 벤스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는 벤스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란 외무부 차관이 성명에서 확인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알고리즘상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저희 영상을 더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고리즘이 홈 화면에 영상을 띄워주길 기다릴 필요가 없죠. 자, 이제 이 성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명서는 꽤 길지만 사실상 아무 내용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말은 많은데 실질적인 정보는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네 번째 단락에서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어떤 나라나 특히 그 지역 아랍 국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왜 사우디 유조선들이 이란에 통행료를 내야 하겠습니까?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유조선이 왜 이란에 통행료를 내야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번 전쟁에 대해 어떤 배상금도 지불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아마도 일시적인 통제권이나 다른 무언가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통행료가 전쟁 피해 보상이나 파괴된 탄도미사일 비용 충당을 위한 자금 마련 방법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이 이 부분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아마 그래서 벤스가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만약 이란이 이번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위험하게 만든다면 결국 이란은 걸프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도 그 기자회견 질의응답 마지막 부분에서 들으셨겠지만 JD 벤스가 이란이 이제 미국의 제안서를 받았고 미국의 레드라인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2주간의 휴전이 끝난 후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인가요? 왜냐하면 그건 이 협상에 참석한 모든 이란 지도자들에게 아마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보기관과 미국 드론이 그들이 이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전 이란 지도자 알리 라라자니도 그런 방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는 쿠르드 퍼레이드에 참석하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미사일이 그가 숨어있던 곳에 타격했습니다. 미국은 그가 퍼레이드에 참석하면서 그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이란 지도자들도 했던 일입니다. 그들도 숨어 있었지만 협상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제안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그들의 은신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어 그들이 이를 매우 걱정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어제 또 다른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 군함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다가 다시 나왔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페르시아만에 있었고 이는 이란군이 미군 군함에게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의 허세를 무시했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제 이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이제 더 많은 세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군 군함과 이란군 사이의 대화가 어떻게 오갔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용문도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군함이 진입할 때 이란군은 구축함 중 한 척에 무전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이때 미군 군함이 응답했습니다. 통과는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귀축을 도발할 의도는 없으며 나는 우리 정부의 휴전 규정을 준수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이란군은 미국 역사를 공부한 것 같습니다. 미군 군함에 발포하면 이 전쟁이 이란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격화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란은 실제로 미군 군함을 침몰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민간 선박만 파괴해왔습니다. 이런 선박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군 군함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란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미 중부사령부가 이번 항해를 확인하면서 수중 드론을 이용해 이란의 기뢰를 제거하기 시작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USS 마이클 머피와 USS 프랭크 E. 피터슨은 이란의 기뢰를 수색하면서 안전하고 장애물이 없는 항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수중 드론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정권이 기뢰를 어디에 설치했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위험한 곳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새로운 항로를 구축하는 과정을 시작하며 곧 이 안전한 항로를 해운업계와 공유해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휴전 후 12척 이상의 선박 이 해협을 통과했지만 평소에 비해 매우 적은 수입니다. 이란의 봉쇄로 인해 항공유 부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글로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빈 유조선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완전히 비어있는 유조선들이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순도 높은 석유와 가스를 싣기 위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으로 큰 두 석유 경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과 높은 품질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속한 처리.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이제 여러분께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유조선의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에서 출발해 아프리카를 거쳐 미국으로 올라오는 그 줄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유조선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휴스턴에 와서 미국산 석유를 싣고 아시아 국가로 다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쟁 이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의 거의 90%가 아시아 국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대규모 비축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석유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걸프만 연안 국가들로부터 석유를 받을 수 없으니 미국에서 석유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다시 열릴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미국 군함이 드나드는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조선과 그 선장들 그리고 관련 회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야 유조선을 다시 들여보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전을 느끼지 않으면 이란이 실제 유조선 공격 능력이 없어도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요일이 되면 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쟁점들이 무엇이었는지 등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새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쌤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란이 복잡하단 건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1979년 이전에 시작됩니다. 이슬람 혁명 이전에 시작된 거죠. 그리고 뭔지 아세요? 저희는 Searching History라는 여러 편으로 구성된 팟캐스트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이 시리즈가 여러분을 그 모든 과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1900년대 초반 이란을 지배했던 카자르 왕조부터 시작합니다. 첫 두 에피소드는 이미 공개되어 지금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란의 역사와 우리가 어떻게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심이 있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저희 팟캐스트 시리즈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팟캐스트를 듣는 어떤 앱에서든 Searching History를 검색하셔도 됩니다.